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제가 잠시 틈을 내서 짬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궁합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금 제목이 궁합이 생물체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입니다. 궁합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궁합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궁합은 이렇게 우리 뭐 청춘 남녀나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상사와 부하 간의 궁합, 이런 거. 그리고 손님과 뭡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 손님과 주인과의 어떤 궁합도 궁합이고요. 뭐 손주가 있는데 그 어르신이 손주와 궁합이 만나면 그것도 궁합입니다. 뭐 심지어 우리 키우는 애완동물도요, 어떤 종류는 또 내한테 맞고 뭐 어떤 건 내한테 안 맞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는 내한테 맞는데 걔는 안 맞더라, 뭐 그런 식이죠. 아니면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떤 강아지는 내한테 맞고 어떤 강아지는 내한테 안 맞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이렇게 다시는데 간판의 그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내한테 궁합이 맞다 안 맞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라면 그 사업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건물, 사업체와도 궁합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날에 이사를 하느냐, 이런 것도 궁합입니다.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궁합이 맞아야지 다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궁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궁합을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가볍게 남녀 간의 궁합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궁합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궁합.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좋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좋아진다는 걸 가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뜻입니다. 궁합이 좋다는 게 바로 서로 잘 맞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관계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지 않은 궁합은 그 반대로 좀 더 이렇게 서로 궁합이 안 좋다는 거는 관계가 안 좋고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파토가 난다거나 남녀 간에 이혼을 한다거나 남녀 간에 그런 서로가 만난 것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만나기 전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궁합인데 오늘은 이제 남녀 간의 궁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볍게 다루고 가보고자 합니다. 자, 궁합은 근데 왜 살아있다고 했을까요, 제가? 궁합이 살아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를 놓고 볼 때 그 사이에서 흐르는 기류입니다, 사실은. 그 기류가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의 결과.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 뭐 오늘은 일단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한번 제가 다뤄보겠다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흐르는 기류입니다. 기류, 기의 덩어리. 제가 저번 시간에 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기라는 거는 만물을 구성하는 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모이면 물질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자연이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흩어지면 다시 보이지 않는, 아니죠, 기가 모이면 그런 사람도 되고 자연 만물이 되는데, 그게 기가 다시 흩어지면 이제 이게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빈 공간으로 보이면서 모든 게 다시 기로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기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기인데, 이 남녀 간의,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기류가 흐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라는 거는 모이는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꼭 물질로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상태도 이게 기 덩어리라는 게, 기류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그것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또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 자체로도. 예, 비록 보이는 물질이나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류라든가 기 덩어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자, 일단 말씀이 길어졌는데, 말이 좀 길어졌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기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궁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합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그 기류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기류는 하나의 생명체고, 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든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기류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체처럼 똑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합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류, 그게 바로 궁합인데, 그 궁합이 정말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까지 그 궁합도 살아 꿈틀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궁합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 만들 때 어떤 부풀리거나 약간 이렇게 내용을 좀 과장해서 제목을 단 게 아닙니다. 실제로 궁합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궁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합도 그 사이에서 형성된 기류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살살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 이 궁합이 안 좋다 이러면은, 자, 이게 이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이 부부죠, 남자 여자 결혼했으니까 부부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래? 짜증나지 않냐? 그만해 이렇게. 예, 좀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예를 들려니까 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류라는 게, 궁합은 살아있으면서 그 부부를 계속 건드려요. 좋은 궁합은 좋게 건드립니다, 자꾸. 예. 좋지. 사랑스럽지. 상대방을 자꾸 부추겨요. 더 좋아지도록. 좋은 궁합은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실체니까요. 생명체니까. 이 부부를 자꾸 건드려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궁합은 좋은 대로, 좋은 쪽으로
그 부부를 자꾸 건드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두 사람이 이렇게 뭐 헤어지든가 한 사람이 죽든가 할 때까지는 그 기류가 살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궁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건드려요. 계속 이렇게 살래?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이 양쪽을, 남자와 여자 사이를 이 궁합이라는 실체가 건드리는 거죠. 자꾸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궁합, 나쁜 궁합, 어떤 궁합이든지 궁합이 살아있다는 실체이자 생명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궁합이라는 게 평생 작용한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서론을 문을 좀 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궁합이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손님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궁합을 보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러면서 그 제가 봐도 궁합은 좋아요, 두 분이. 정말 좋아요. 그 제가 두 분 궁합 좋네요. 그런데 선생님 좋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좋다는 말 계속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혼할 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분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문을 뗍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죠, 저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궁합을 보통 궁합 자체만 좋다 나쁘다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합 자체만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궁합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시는 역학인들, 무속인들도 마찬가지고 궁합 자체만 보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궁합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한 단계 더 어떤 그 성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궁합에 좀 포함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궁합이 너무 좋아도요,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세거나 센 사주, 센 팔자, 흔히 들어보셨죠? 팔자 세다고. 그렇게 사주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만났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나 혹은 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너무 팔자가 세고 자기 기운이 너무 센, 사주가 너무 세요. 자기 기가 너무 센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그 궁합은 아무리 궁합 자체가 좋더라도 파탄이 날 수도 있고 결국은 안 좋은 궁합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궁합 자체만 보고 궁합이 좋으니까 결혼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잘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죠, 그 이상 거를. 근데 절대로 궁합 자체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도 선생님, 궁합은 좋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지금 이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는 궁합이 너무 좋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죠? 뭐 집 나간 지 지금 보름이 넘었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을 사주를 다시 보면, 궁합을 다시 보면 궁합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세요. 아니면 두 분 다 너무 세요. 팔자가 너무 세. 기가 너무 셉니다. 그게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사주명리에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역술 차원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센 팔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깨지고 파탄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이 궁합 보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궁합은 참 좋네요. 근데 와, 서로만 좋다고 난립니다. 이제 날 잡자 이러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끝이 아니고 궁합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이 셉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궁합이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궁합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세면 궁합이 깨집니다. 아니면 두 쪽 다 세면 이 사주가 세고 자기 기운이 너무 세다든가 하면 그 궁합도 깨지겠죠.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항상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중요하지만 그 사주가 얼마나 강하고 팔자가 세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궁합에 사실은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이 아무리 좋더라도 한쪽이 팔자가 센 아주 기가 센 사주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궁합이라는 게 살아있다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안 좋은 그 궁합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실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그 두 커플, 그러니까 그 커플을 두 사람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이 궁합이 자꾸 이렇게 막 소고 막 이렇게 간지는 겁니다. 자꾸 싸움을 만들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이면 뭐 갈라서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를 다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궁합이 좋지 않거나 또는 궁합은 좋은데 팔자가 너무 센 사주가 너무 세고 자기 기가 너무 센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예방책을 다 해드립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고 물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평생 해야죠. 그리고 저도 부족 같은 거를 해드리죠. 그런 걸 같이 갖고 가자. 그러면은 예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신 분들도 궁합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서로 두 사람이 너무 세거나 한쪽이 너무 기가 세거나 하면 궁합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부적을 제가 해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돈 안 드는 것부터 돈 드는 것까지 쫙. 근데 역술이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노력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많이 쓸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하고 띵까띵까 놀면서 뭐 다 해결되겠지 이게 제일 나쁜 태도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역술이라는 거는 자기도 노력하고 역술가의 도움도 받고 방향도 따지고 풍수 따지고 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좀 피곤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게 성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해옵니다. 그럼 센 사주가 있다는데 어떤 게 센 사주입니까? 아니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사주가 세거나 팔자가 세고 이러면은 궁합이 이게 안 좋아진다면서요. 그럼 어떤 게 그런 겁니까? 자, 그런 거는 조금 전문 용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괴강살이라든가 이게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 정통 오행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게 경험으로 축적된 어떤 그 하나의 테크닉인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살입니다. 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자기 몸이라면 살이라는 거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장식을 한다든가 뭐 시계, 뭐 모자, 옷 이런 거를 좀 걸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게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치장을 하면 좀 멋있어진다든가 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살이 그렇게 자기 본래 본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갖고 나온 어떤 그 기운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갖고 나온 자기가 태어날 때 이 세상으로 나올 때 뭐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양손에. 그게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인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살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런 게 귀인살, 좋은 살 중에 귀인살이 있습니다. 문창살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또 공부나 학업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살입니다.
그런데 좀 나쁜 살들이 좀 많아요. 물론 좋은 살도 많지만 나쁜 살들이 있는데 그 살 중에 이제 이렇게 괴강살이라든가 양인살 또는 뭐 괴강살, 양인살 이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살들이 있으면 사람이 좀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사주팔자 오행만 가지고도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운이 세고 팔자가 세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 센 게 보입니다. 오행으로도 보이지만은 그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강살, 양인살 또 백호살도 있네요. 백호, 호랑이, 백호살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강하게 돼요.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해요. 너무 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주장도 강하고.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세다는 거죠. 너무 세. 근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안 피곤해지면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백호살, 양인살, 괴강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노이로제 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화병 나고 아니면 막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디 차가 와서 들이받든가 해가지고 다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게 센 사주입니다. 센 팔자.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평탄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거나 능력도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센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오행이 세다든가 뭐 백호살, 양인살, 괴강살 이런 센 살이 있다는 그런 분들은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 주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스스로 팔자를 세게 만드는 거예요. 뭐 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세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파탄도 나고 자녀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센 사주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센 사주가 별로 없었어요. 손님분들 많이 오시지만 그런데 요즘에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센 팔자가 많아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렇게 20대, 10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와, 옛날보다 뭐 100호가 사주에 막 3개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100%입니다. 제가 딱 보자마자 아이고 힘들죠 이러면 죽겠답니다. 전부 다. 아니 젊은 사람도 죽겠어요. 왜 죽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세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팔자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주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 너무 좋더라도 이렇게 사주가 센 사람이 한 분이라도 그 남녀 커플 중에 한 명이라도 센 사주가 있으면은 그 결혼 생활이 결코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결혼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이 사람하고 마음 맞추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궁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주가 너무 자기께 너무 강하지 않은지, 자기가 사주팔자를 봤을 때 오행이 너무 강한 쪽으로 쏠려 있는지, 좀 이렇게 사주가 좀 모난 경우죠.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잘 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이러면 센 사주가 됩니다. 혹은 백호살이나 괴강살이나 또는 양인살이나 이런 센 살을 갖고 태어나셨는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타고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강하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좀 강한 쪽으로 사주가 나온 그런 분들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힘들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 수 있고 두 분이 의견이 더 안 맞고 또 이렇게 막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궁합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 두 사람이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 궁합을 더 좋게 사주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강한 면을 좀 누그러뜨리고 결과적으로 궁합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궁합이 나쁘더라도 그렇죠. 궁합이 좋더라도 너무 강하면 안 된다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궁합은 안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좋게 하는 그런 것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더 좋아요. 그런 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치하고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뭐 쓸데없는 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부부 관계를 더 좋게 하는 방법, 궁합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주가 세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궁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사주가 너무 세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너무 세다면 그게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그 자녀들한테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는 내가 아프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역학역술로 조금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궁합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노력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궁합에 대해서, 궁합이 살아있다, 죽을 때까지 간다, 고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나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내 사주는 그대로 세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궁합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 사주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혼을 해도 그 결과가, 궁합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주가 센 사람들을 가장 쉽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사주가 굉장히 세요. 다 백호살이 많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인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가 세니까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특기가 많은 겁니다. 탤런트죠. 이 탤런트가 많은 분들이죠. 그런데 꼭 보면 그런 연예인들이 결혼도 뭐 재수 삼수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합이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다시 갈아치우고 해도 자기가 너무 세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재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연예인들도 많죠. 그리고 그런 미리미리 역수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드린 연예인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확실히 그런 좀 파탄을 미리 막는 거죠. 자기 사주가 너무 센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미리 막아 드리는 거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합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궁합이 살아서 꿈틀꿈틀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